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크게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반도체의 지금 이익 증가 폭이 상방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네. 이거 더 사기는 무리겠다. 네, 웅달 책방 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저는 부자TV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수빈쌤, 이수빈 대표라고 합니다. 또 오랜만에 웅달 책방 또 출연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감사히 오게 됐는데, 오랜만에 오게 된 만큼 그래도 우리 구독자분들께 그래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제가 공부한 내용들 또 아낌없이 같이 또 나누고 또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마 최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투자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것 같아요. 저도 요즘 시장을 다시 한번 좀 정립하고 공부하는 기간에 있는데, 확실히 시장이 많이 급변하고 있다라는 게 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식시장의 방향성 자체는 크게 변동은 없지만, 이제 종목군에서 기존의 주도주에서 막 새로운 주도주도 나오고, 또 이게 오르는가 싶더니 또 다른 종목군들도 계속 막 오르고, 이런 계속 돈의 흐름 자체가 워낙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움직임들을 계속해서 이제 날마다 쫓아다니시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 굉장히 어지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재 시장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께 제가 그나마 이제 하반기 증시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우리가 좀 더 어느 쪽으로 집중을 해야 되고, 또한 어느 부분은 좀 조심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 위주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좀 준비한 자료가 있는데 같이 보면서 좀 말을 하자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제 국내 주식 기준으로 투자를 한다라고 봤을 때 이 지표 하나만큼은 꼭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매달 1일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지표입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내수보다는 수출의 규모가 훨씬 더 큰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가 계속해서 살아나기 위해서는 수출이 아무래도 더 잘 돼야 되겠죠. 이제 구조적으로 봤을 때에도 우리나라 뭐 땅덩어리도 작고 인구수도 작고 하기 때문에 이 수출로 활로를 열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이제 구조적으로 또 앞으로는 더 내수보다는 수출이 더 중요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점점 우리나라 인구는 이제 급속도로 줄어들 것이라 내수의 시장에 대한 규모는 아무래도 더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앞으로 경제 성장을 더 이제 활발하게 이뤄내기 위해서는 더더욱 수출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게 사실 예전부터 사실 최근 20년간의 흐름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수출은 우리나라 코스피 지수와 높은 상관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제 그만큼 주식 투자를 할 때에도 수출 데이터를 꼭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한다고 봤을 때 결국 우리나라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 기업이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앞으로 더 성장할 것 같은 기업, 즉 앞으로 더 돈을 많이 벌 것 같은 기업을 선별해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기업이 앞으로 돈을 얼마나 많이 벌 것이느냐, 지금은 또 얼마나 많이 벌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그 매출의 규모에서 우리나라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내수보다는 수출이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좀 자료가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이 최근에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이제 2014년부터 이제 노란색 그래프가 쭉 가파르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죠? 그게 바로 이제 반도체였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을 현재 주도하고 있는 게 지금 반도체였다. 올해 특히나 강한 움직임이 반도체 쪽에서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면
어떤 종목군들이 유난히 강했었느냐를 좀 돌아봤을 때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됐었죠. 그러니까 그 이유가 이런 수출 데이터가 기반이 되는 것도 있고, 물론 AI라는 큰 트렌드로 인해서 그 수혜를 반도체가 또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도 반도체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반도체는 지금 뭐 기대감뿐만 아니라 실제 실적으로도 수출 지표로도 충분히 다 부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을 상반기에 강하게 이끌어줬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반도체의 강세는 좀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이 반도체 안에서의 투자 기회는 반도체 수출 지표가 꺾이기 전까지는, 내지는 뭐 AI에 대한 기대감이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반도체를 제외한 수출도 서서히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로 전환이 되며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반도체 수출 흐름 자체도 가파르게 올라온 이후로 살짝 주춤하고 있다라는 것도 같이 체크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연초 이후로 가장 최근까지의 주요 품목별 수출 증감률을 봤을 때 역시나 압도적이었던 게 이제 반도체였는데, 잘 보시면 반도체 이후로도 이제 컴퓨터 주변 기기라든지 가전제품이라든지 이런 주요 IT 쪽 기기 관련된 쪽도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연출되고 있고, 그 이후로는 이제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쪽으로도 특정 업종군에서 수출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좀 알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걸 왜 알아야 되느냐? 기존에는 이제 반도체가 우리나라 수출을 멱살잡고 끌어올려줬기 때문에 반도체 주도 장세가 나와줬었는데, 잘 보니까 지금 반도체 말고도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는 IT, 선박, 석유, 자동차도 있네. 그러면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처음에는 야, 반도체가 가뜩이나 쌌었는데 지금 AI라는 모멘텀을 바탕으로 실제 수출을 잘해서 돈을 잘 벌고 있네. 야, 이쪽으로 투자를 하는 게 좋겠다 하면서 돈의 흐름이 반도체 쪽으로 쭉 이동되겠죠. 근데 어느 순간 생각을 분명 할 겁니다. 투자자들은 내가 반도체 좋아서 사긴 샀는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야? 이 기업의 실적보다 지금 밸류가 얼마나 되지? 이거는 좀 부담스러운데? 라고 할 만한 수준까지 반도체가 올라오자 이제 투자자들의 시선이 어디로? 다른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바로 단기적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오르다가 살짝 주춤하고, 거기에 동시에 새롭게 기존에는 부각이 안 됐었지만 새롭게 수출이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있는데 심지어 싼 새로운 업종 내지 종목군들이 많이 지금 질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시선이 기존의 반도체에서 다른 쪽으로 충분히 이동할 수 있는 장세가 펼쳐지고 있다. 그러니까 상반기까지의 투자 흐름에서는 무엇이 가장 중요했었느냐? 내가 반도체를 가지고 있느냐 마느냐. 즉 주도주 장세에서 내가 그 주도주를 가지고 있느냐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했었고, 주도주를 가지고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주도주가 없다면 시장에서 계속 소외될 수밖에 없었던 구조였는데, 지금은 좀 그런 구조에서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주도주에서 돈의 흐름이 이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새로운 종목군, 새로운 저평가되어 있는 기회를 잡아보는 게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 투자자들을 좀 더 어렵게 하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의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떠한 특징을 또 갖고 있느냐? 증시 자체가 크게 봤을 때 이 박스권에 계속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증시가 크게 올라가지도 떨어지지도 않고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이게 어떠한 특징에서 또 확인이 되냐면 밑에 보시면 이 거래량 차트와 그 다음에 거래 대금 차트가 있습니다. 근데 보시더라도 거래량 또한 작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일정한 데이터가 나오고 있고요. 거래 대금도 마찬가지 거의 일정한 데이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 전에 증시가 가파르게 오를 때 거래량도 증가하고 거래 대금도 증가하고
증시가 빠질 때는 거래량도 급격히 빠지고 거래대금도 급격히 빠졌던 흐름과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이 연출되고 있죠. 거래량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라는 건 무슨 말을 또 의미하느냐? 결국 우리나라 이 코스피 지수에 돈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이 돈의 흐름이 신규로 이 시장으로 들어오지도 않고 기존에 있던 돈들이 급격히 빠져나가지도 않고 계속 비슷한 정도 수준의 자금의 규모의 돈이 계속 그 자리에 빙글빙글 맴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작년부터 투자하셨던 분들 여전히 투자하고 계시고 근데 또 작년에 투자 안 하셨던 분들 굳이 올해 또 투자 안 하시고 그래서 사실 우리끼리 계속 좀 전쟁을 좀 펼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래서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령 이렇게 이해를 좀 해봅시다. 자, 상반기까지는 A라는 반도체 주식이 굉장히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근데 이 반도체가 강해서 자, 다른 쪽에서 예를 들어 뭐 부동산이라든지 아니면은 은행의 예적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미국 주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코인이라든지 이러한 다른 쪽에 있는 자산의 이 돈의 흐름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면서 이 반도체를 사고 말 테야 하면 유입된 게 아니라 자, 기존에 우리 한국 주식 내에 있던 그 자금의 규모가 자체적으로 어디에서 계속 다른 쪽에서 이렇게 돈이 이동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어떤 측면에서 이동됐을까요? 다른 B라는 종목군에서 C라는 종목군에서 D라는 종목군에서 A를 사기 위해 오히려 B를 팔고 C를 팔고 D를 팔고 A를 샀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는 유난히 이 반도체만 강했고 다른 종목군들의 힘은 약했다. 그래서 철저히 주도주를 못 잡았다면 소외받았었고 주도주를 잡았다면 시장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던 상황. 시장은 계속해서 그냥 박스권 재미없는 지지부진 계속 그 자리에 맴돌곤 있었지만 내가 반도체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 나의 자산은 계속해서 불어났고 내가 반도체를 잡고 있지 못하는 것만으로 나의 자산은 계속해서 줄어든 상황이 연출됐었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상반기까지의 주식시장 흐름이었는데 이게 점점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바뀌었느냐? 자, 새로운 자산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게 안 나오고 반대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있는 돈이 빠져나오는 것도 안 나오는데 뭐가 바뀌었냐? 투자자들이 생각하기에 야, 반도체 너무 많이 올랐는데 심지어 반도체의 지금 이익 증가 폭이 그렇게 또 가파르게 계속 상방으로만 가고 있지는 않네. 그러면 슬슬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거 더 사기는 무리겠다. 내지는 이거 슬슬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A라는 이 반도체 주식군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어디론가 또 향해 갈 텐데 그 어디가 무엇이느냐? 바로 B, C 이러한 기존에 소외됐던 주식들로 다시금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B, C 이 종목군의 공통된 특징이 뭘까를 봤을 때 앞서 봤었던 수출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이제 반도체에 이어서 주요 IT, 더 나아가서 조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동차 내지는 최근에 또 북미 유럽향으로 수출을 잘하고 있는 화장품까지도 음식료까지도 굉장히 좋은데 자, 이러한 종목군들의 가장 큰 특징이 수출을 잘하고 있으면서 실적이 좋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반도체에서 빠져나왔던 돈들이 이쪽으로 향해 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시장을 이해하고 해석하시면 내가 지금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려야 되고 앞으로 어떤 종목군들을 내가 또 새롭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전략이 설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저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바라봤을 때 뭔가 이 증시의 방향성보다 더 중요한 게 섹터이자 종목군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증시의 방향성은 어땠습니까?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죠. 이게 작년부터 계속 그런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증시 시장의 방향성만 본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지만
자, 그 안에서 돈의 흐름이 어디로 이동될까를 본다면 상반기에는 반도체로 재미를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앞으로 또 이어지는 하반기에는 반도체가 아닌 새로운 종목군에서 재미를 볼 수가 있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다면 이제 결국 중요한 건 반도체 다음으로 우리가 찾아야 하는 새로운 투자 기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자, 봤을 때 자, 이 자료에서도 지금 반도체 외에 실적 전망에 대한 개선 섹터들이 다수 존재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외에도 지금 운송, 자동차, 소프트웨어, 증권, 조선, 기계 이쪽으로도 충분히 이익이 개선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영상이 업로드되는 시기 때 마침 7월 1일에 발표되는 6월 수출입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걸 보셔야 돼요. 6월 수출입 데이터에서 과연 수출이 굉장히 잘 된 섹터군은 뭐가 있었느냐. 지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게 수출이 잘 되고 실적이 좋아지는데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이라고 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 기준을 가지고 하반기에 여러분이 전략적으로 공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라고요? 수출이 잘 되고 있고 실적이 좋아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계속해서 이런 종목군들을 찾아가는 게 좋겠는데, 그 종목군에 대한 힌트를 일단 수출입 데이터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7월 굉장히 중요한 이벤트가 있죠. 2분기 실적 시즌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다면 또 마찬가지 2분기에 실적이 좋게 나왔고 심지어 또 하반기 컨센서스가 높게 형성되는 종목군들이 뭐가 있는지 찾아보고 그 중에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모아가보는 거죠. 이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기본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해서 계속해서 좋아지는 경기 회복 국면 내지 확장 국면으로 향해 가고 있고, 더더욱이나 기존의 주도주였던 반도체의 힘이 조금씩 떨어지는 국면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왔던 돈들이 충분히 다른 쪽으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을 만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특히나 반도체는 우리나라 코스피 기준으로 봤을 때 시총의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는 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만큼 많은 돈이 쏠려 있는 쪽에서 돈이 빠져나오고 다른 쪽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분명 다른 쪽에서의 그 주가 상승률은 생각보다 또 클 수 있겠다. 많은 기회가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수출 잘 되고 실적 잘 나오고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군들을 언제까지 우리가 공략하는 게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자, 이 자료를 보시게 되면 국내 기업 분기별 영업이익 지표인데요. 작년 4분기 이제 저점을 찍은 이후로 올해 1, 2, 3분기 꾸준하게 계속해서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 나올 것이 이 자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는 건 무엇이느냐? 오케이, 3분기 때까지는 이익이 꾸준하게 이제 성장할 것을 전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무난하게 3분기 때까지 실적 좋은 놈들 위주로 공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밑에 이제 주황색이 반도체 업종 영업이익인데, 자, 생각보다 또 반도체는 꾸준하게 4분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 만한 전망이 잡혀 있다라는 것도 좀 특징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좀 더 어려워진 게 뭐냐? 아까 보면 이제 반도체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새로운 종목군으로 이동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그랬을 때 이제 새로운 종목군에서 기회가 더 크게 나오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기존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들이 더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애들이 더 강하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돈의 흐름은 결국 한정적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여전히 이익 전망치가 좋아요. 그렇다라는 건 반도체에서 돈이 쉽사리 크게 빠져나오기는 또 어렵다.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반도체가 이익도 좋은데 심지어 AI 모멘텀을 또 생각을 해봤을 때 AI 하반기 때까지 계속 좋아질까 안 좋아질까를 봤을 때는 여전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겠거든요. 그러면 반도체를 사고자 하는 입장에서 굳이 지금 내가 반도체 팔아야 돼? 라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반도체에서 빠져나온 돈의 힘의 크기는 하반기 때까지는 오히려 그렇게 또 크진 않을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이게 어지러운 거죠.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돌이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 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 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 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 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효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효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빗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